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은 뭐라고 했죠? 깡패? 깡패. 오늘 깡패 인증한 어머, 윤석열. 네. 아이고. 사실은 윤석열이가 이제 검찰총장 그만두고 우리가 더 이상 뭐 방송할 일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는데 아이고 오늘 정말 아주 스페셜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꼼찰총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용진 아주 로앤피 편집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신진 변호사입니다. 방금 또 이제 이혼 재판 마치고 네, 오셨어요. 이혼 한 건 성사하고 왔습니다. 지금 헤어지고 오셨군요. 예, 네. 아우. 5시간에 걸친. 예, 예. 아, 저희 요리 볼 수 있으니까 시간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안 됩니까? 아니, 뭐 그 정도 걸렸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5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아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래. 5시간에 걸쳐 헤어지고 오셨군요. 헤어졌습니다. 아유, 그래요. 오늘 근데 제가 너무 사실 재판 중에 사건이 막 보도가 됐을 텐데 네. 아주 따끈따끈하고 며칠 좀 심심했잖아요. 네.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한 주 쉬어갔지만 네. 그냥 좀 심심해가지고 쉬어가도 괜찮았어요. 네, 네, 네. 근데 완전 오늘 대박이네요. 딱 오늘 또 방송하는 나 날에 지금- 맞춰서. 예. 태연이한테 또 나 지금 구박 먹게 생겼어. 왜요? 이건 넉 달 전에 태연이가 저한테 보고했던 건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되게 생생하게 보고를 했었어요. 아, 김태형 기자가 이미 넉 달 전에? 네. 아, 왜 그때 보도 안 했어? 보도를 이게 뭐냐면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증거는 없었고, 이제. 그러니까 정황을 보고를 했고 거의 확실하다. 맞다. 그런데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 그렇지. 이거는 그냥은 보도 못한다. 이거는 뭐 걸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니까. 그리고 대선 주자 아니냐. 검찰총장이자 대선 주자인데 어떻게 하냐. 증거 확보하자. 그래요. 이게 증거 확보를 하는데 증거 확보를 이제 거기에만 집중을 했으면 확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못한 거죠.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죠. 네. 그렇다면은 장 국장님의 촉이 좀 약하다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거보다는 이제 그 정확한 증거 없이 보도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뭐 증거 없이는 보도하면 안 되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예, 아이, 놀리느라고. 별 재밌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도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스페셜한 방송으로 오늘 특별 라이브로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볼 수 없는 취재 뒷얘기 어떻게 해서 실패했다는 얘기를 제가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이미 힘든 거- 넉 달 전에 확보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걸 보도하지 못한 과정에서 그러니까 발생한 자료라기보다는 정황인데 정황. 그거를 알고는 있었어요. 그랬는데 못한 이제는 이제 깔 수 있다. 이제는 깔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광고부터 네, 가야 될 것 광고부터. 같습니다. 광고. 아우, 이거 먹어야 자, 산삼진 구구로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강력한 면역이 필요한 네. 시대입니다. 사실 오늘 그 우리가 윤석열 깡패 인증 네. 그것만 아니면은 추 장관의 폭로, 2주 동안에 이어진 폭로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아, 얘기해 보려고 네. 했는데 그것도 얘기해야 됩니다. 네네네. 예, 네. 중간중간 얘기할 텐데 면역은 정말 필요합니다. 이제 맞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느냐? 그 윤석열이가 이제 2개월 정직받고 행정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 이겼잖아요. 네. 윤석열이에게 엄청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법무부의 2개월 정직도 이거는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 정직을 취소하는 네. 그런 처분이 나왔어요. 제가 그 소식을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듣고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네. 신 변호사님도 그때 코로나 걸렸어요. 맞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겠더라고요. 맞습니다. 2개월 정직도 충격인데 그마저도 가처분, 집행정지, 그치? 가처분이죠. 집행정지 가처분까지 네. 인용이 되니까 네. 쓰러지겠더라고. 취소는 네. 아니고, 네, 네. 취소는 아니고 제가 아까 취소라고 했는데 그래 이제 면역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좀 수박들이 장난치는 시대, 또 이런 깡패들이 범람하는 시대에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면역이 필요합니다. 야생 산양산삼 99% 원액 제품을 홍삼값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해발 600m 청정 지역에서 무농약 자연이 키운 7년근 산양산삼 추출 원액 99%에 인삼열매 1% 함유, 합성 원료는 전혀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각 쇼핑몰에 산삼진 구구를 체험하시고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구매 후기들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양산삼은 사람이 산에 씨를 뿌린 다음에 농약이나 비료를 주는 등의 재배 과정 없이 자연히 키워 놓도록 놔둔 삼을 말합니다. 사실상 산삼이죠. 네. 해발 600m 이상 산에 씨를 뿌리고 7년 동안 생장을 기다립니다. 한 뿌리씩 수작업으로 삼을 채집해서 임업진흥원 인증을 받고 선별한 산양산삼을 골라서 최적화된 공법으로 엑기스, 진액을 추출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자연히 키우고 사람이 사포닌 최적화 공법을 통해서 유효 성분을 추출합니다. 산삼진 구구의 현재 온라인 가격이 이게 이제 요거죠? 요게 이제 36만 원. 요게 다. 근데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시면은 36만 원에 구입하시는데 2박스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박스에 18만 원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요. 하루 6천 원 커피 한 잔 값으로 산삼 거의 한 뿌리를 마시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화 문의는 1688-3323. 네. 3이니까 3323. 1688-3323. 사회적 거리두기로 부모님 뵈러 가기 어려운 시대 산삼진 국으로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선물로도 강력히 추천합니다. 산삼을 추석 선물로 보내드린다. 야, 이건 뭐 너무 정말. 효도다. 네, 그렇죠. 찐효도. 네. 9월 24일까지 김용민닷컴에서 산삼진 주문 시에는 원료삼 2뿌리를 추가 증정합니다. 아우. 1+1 이벤트에 생산삼 2뿌리. 이거 보시죠. 생산삼 2뿌리. 네. 엄청난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산삼진 995 2박스. 원래 한 박스 값인데 2박스에 36만 원에 모십니다. 지금 구매하세요. 김용민닷컴에서. 네. 아, 이거 저도 사 먹었거든요. 네. 아, 진짜 너무 조금 몸이 좀 딸린다 싶을 때 이거 딱 먹으면은, 야. 아, 이거 정말, 괜찮아요. 예, 네, 이거 볶아봤어요. 진짜. 저도 이거 뭐 사 먹어봤는데 예. 이거 보니까 이게 2달치가 딱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맞아요. 개인적으로 석 달치를 먹으니까 딱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한 달치가 남아가지고 네. 집사람한테 줬죠. 그래서 집사람이 선물인 줄 알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남아서 줬는데. 네. 아, 그래요. 아무튼 이거 진짜 먹었을 때 느낌이 달라요. 몸이 개운하고요. 솔직히 저는 약간 여기 목 디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안 좋거든요. 은근히 우리 저 신진 변호사님이 저질 체력. 맞아요. 아니, 근데 그게 네. 에너지로 넘치니까 그게 티가 안 나는 건데 몸이 좋진 않더라고요, 제가. 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피곤하면 여기 이 뒷목이 이렇게 피곤하고 그렇지. 아프거든요. 네. 근데 이거 먹은 날이랑 안 먹은 날이 정말 달라요. 달라요. 네, 이거 꼭 한번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네. 강하게. 그리고 추석 때 이럴 때 선물할 때 네. 아, 뭐 하지 고민하지 말고 진짜 그럼. 큰 맘 먹고 한번 예, 부모님 이게 정말 어디 누구한테 선물할 때 나한테 예. 선물할 때도 그렇고 예. 내 자신한테 아, 나 자신한테 내 몸에게 고생했다 용진아 이래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네네네. 몸에게 선물하세요. 그렇죠. 예, 예.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선물 세트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쁘지 않습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예. 네, 오늘 지금 아우 아직 아니 일단 장영준 기자님 이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좀 설명을 그렇죠. 해주시겠어요? 예, 지난해 4월 3일 날입니다. 대검 범죄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 차장검사급이에요. 네. 이분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한테 당신은 국민의힘이 미래통합당이었어요. 그렇죠. 미래통합당이었죠. 후보한테 뭐 하나를 건네줘요. 고발장을 하나 건네줍니다. 그 고발장이 뭐냐면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그다음에 MBC 기자 4명, 장인수 기자 를 포함해서 예. 4명, 그다음에 뉴스타파 기자 2명, 시민보 기자를 네, 포함한 자, 이런 사람들을 명예훼손과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한다라는 내용의 고발장이에요. 근데 고발인 이름이 없어. 피고발인만 적혀 있어. 그리고 내용이 너무 상세해. 그 증거까지 네, 싹 증거까지 그냥. 싹 해가지고 딱 보내면서 예. 여기에 이름만 써서 보내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고발인 이름에 네. 미래통합당 아무개 이렇게 네. 해서 보내면은 우리 검찰한테 보내면은 이미 검찰이 다 만들어 놔서 미래통합당 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 미래통합당이 그걸 이제 고발인으로 자기 이름 적어가지고 검찰에 내면 검찰은 바로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네. 그러니까 요걸 니들은 이름만 적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예. 그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은 그 직전에 그때가 이제 2020년 4월 3일 그러니까 4.15 총선을 약 2주 정도 앞두고 있는 날이기도 하고 작년에 그 무렵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졌죠. 채널A 검언 유착 그렇지, 사건. 그렇지. 예. 그 사건 터지고 검찰이 상당히 궁지에 몰렸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궁지에 몰렸을 때 뭔가 뒤집기를 해야 될 뭔가 필요한데 그 뒤집기를 할 내용으로 고발장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 장인수 기자라든지 뉴스타파라든지 뭐 유시민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여당과 짜고 이 사건을 벌였다.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고발장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 이게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예, 예.
사실 고발장은 고발하고 싶은 사람이 검찰에다가 내는 게 고발장인데 검찰이 고발장을 다 만들어 가지고 네. 이쪽에다가 줍니다. 고발해야 될 쪽에다가 고발해야 될 쪽 보고 야 고발인 명단에 네 이름 적어서 우리한테 넘겨라. 그러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밀키트 고발장이다. 밀키트 고발장 좋네. 저는 그냥 쉽게 가겠습니다. 네. 청부 고발. 청부 고발. 네, 청부 그렇지. 고발. 이게 네. 저는 그냥 쉽게 가겠습니다. 청부 살인 하잖아요. 이게 무슨 뭐야? 라고 하는 게 검찰이 고발하라고 청탁을 하라고 한 거예요. 청부 고발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청부 고발은 이제 예를 들어서 시킨 거잖아요. 근데 시키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시키는 이제 청부를 받은 사람이 뭐 이거 해야 돼요. 할 필요도 없이 다 청부긴 청부인데 밀키트식으로 아니죠. 청부인데 밀키트식으로 완전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걸 밀키트식 고발장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름만 써서 보내주니까 너는 찍어서 보내기만 해. 자, 그러니까 그렇게 예, 다 모든 상황을 세팅해놓고 세팅해놓고 정말 이름만 고발장만 갖고만 우리한테 와줘. 우리가 갖고 오기만 직접 해. 셀프로 수사를 들어가 인지로 수사를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왜냐? 이거는 윤석열 전 총장을 위한 고발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검찰이 고발장이 없어도 네. 자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인지를 할 수가 인지 수사를 할 수 있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검찰총장을 건드렸다고 열받게 욕먹을 했다고 수 있으니까. 그 검찰이 인지 수사에 들어가면은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한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고발 들어온 거 어떡하냐 우리가 수사를 해야지 그 문게 고발 들어왔는데 어떡하냐 고발이 들어왔는데 수사를 해야지 이 논리를 이제 심지어 면피하려고 심지어 여기가 이제 자기들이 직접 이거를 어쨌든 자기가 청구를 했잖아요. 우리한테로 갖고 와라라고 자기한테 갖고 와라고 자기를 지목했잖아요. 누구한테라고 접수처까지 다 정해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접수처까지 딱 적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대검은 모든 사건 명예훼손 이런 거 수사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대검에서는 그게 수사 범위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쓱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큰 네. 사건만 다루는데 네. 공직선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사실 안 되거든요.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직선거법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굳이 이걸 끼워 넣어가지고 그래야 우리한테를 갖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 못 하잖아요. 야 이거 참 대검 해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만 해도 대검한테 어떻게 보내지? 이걸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딱 대검에서 만들어 온 거죠. 그런데 당시 누구한테 보냈냐? 지금 현 의원이고 당시 이제 후보였죠. 김웅이 누구냐? 김웅 의원이 검찰 출신입니다. 어떤 연유로 검찰을 나왔지만 그래도 검찰이니 믿을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김웅 당시 후보에게 전달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전달은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한테도 전달받았다 얘기는 안 했는데 전달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지금 김웅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유승민 후보 캠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캠프에 왜 아니 꼭 유승민 캠프가 있지? 안 제가- 친하대요. 안 친하대? 제가- 윤석열하고 안 친하대? 네. 그러니까 이 김웅 저는 그 얘기 의원은 들을 때 안 친해, 에이, 뭐 안 친하게 뭐가 안 친해? 검찰끼리 안 친한 게 어딨어? 이랬는데 안 친한 게 맞더라고요. 오늘 발표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이걸 전달한 거 맞다. 고발장을 전달한 것을 맞다. 그렇지만 누구한테서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맞다는 없다. 아니에요. 전달했을 수도 있고. 왜냐면 그때 워낙에 제보가 많이 들어왔는데 제보 들어온 거 당에 다 넘겼어. 그러니까 지금 김웅 의원은 지금 이거를 갖고 어떤 키예요. 제가 봤을 때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다. 유승민 후보를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 카드를 쓸까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일 거예요. 막 여러 가지로 거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뉴스버스에서는 이게 정말 그냥 찔러보는 식 의혹 보도라면은 이 사람들 지금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 아직 언론중재법이 통과 안 됐지만 윤석열 후보가 누굽니까? 시도 때도 없이 고소장 남발하고 심지어 이것도 청부 고발을 시킨 요 정도로 고발을 자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들 찝어서 그치. 콕콕 핀셋 고발을 날리는 사람이에요. 야 이거 사실은 뉴스버스가 저는 뉴스버스 좋게 안 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네. 근데 이거 보고 되게 충격받고요. 와 이렇게 정말 신생 미디어는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정말 이거를 증거와 함께 증거를 첨부해서 이거를 보도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되는구나 차라리 용기가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대검 정보기획관, 범죄정보기획관. 수사정보 정책관. 네. 수사정보정책관. 옛날에 네. 범죄정보기획관이었죠.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범정이 수사정보- 옛날에는 범정이라고 그랬죠. 네. 예, 예.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발장을 이렇게 손준성 검사. 만들어라라고 얘기했다면은
윤석열 모르게 이 사람이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다. 예. 아,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사건을 대해서 이제 내 일에 대해서 누군가 떠벌리고 다닐 때 그거를 고소할지 말지 고소를 하게 되면 나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름이 들썩거리고 하는데 직속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고발을 하는 경우는 네. 야, 이 사람한테 안 물어보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렇지. 자칫 잘못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럼요. 부분인데. 그렇죠. 그리고 대검에 있는 모든 간부들은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검찰총장의 행동이라고 그렇게 다들 알고 간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수사정보정책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검찰총장의 오른팔 왼팔 말 그대로 직계예요. 직계나 다름없고 신복 중에 신복만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옛날에는 우병우가 그 자리에 앉았었어요. 아, 그랬지 참 어디서 많이 들어본 예, 자리였어. 범정 이게 옛날에 범정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신복들만 앉는 자리 그런 자리인데 그 사람이 검찰총장의 제거 없이 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저 오늘 뉴스버스에다가 후원이라도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정말 요즘에 좀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후보가 말을 안 하니까 입을 닫고 있으니까 입을 닫고 나오질 않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치. 1일 1사고 빵빵 터져야 되는데 재미가 없었는데 야 뉴스버스 덕분에 진짜 예. 오늘 모처럼 이런 뭐 그래서 왕건. 지금 제가 김태현 기자한테 지금 원망을 엄청나게 듣게 생겼어요. 지금. 왜 그때 그렇게 정보를 아니 지가 그래 어디 가서 빨리 좀 증거를 뒤집어 와야지. 근데 이제 계속해서 뭐 텔레그램 방에서 했는데 폭발을 시켰답니다. 폭발시켰으면 어떡하라고. 근데 이제 상황에서 보도하기 여기는 지금 증거가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왜 지금 우리가 검사가 청부 고발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 손준성 검사 이름이 있는 파일이 지금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또 맞아요. 한 가지가 제보자 X에 대한 판결문을 첨부를 했는데 이 판결문은 뭐 실명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까지 싹 공개된 거예요. 일반에게 공개되는 일반인은 절대- 판결문은 다 이제 이름이 가려지잖아요. 절대 그걸로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변호사 나부랭이 와도 변호사들한테 옛날에는 기자들한테는 실명 판결문을 줬어요.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보통 기자들을 통해서 판결문 입수할 때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기자들한테 안 줘요. 그래서 실명 판결문은 오로지 판사 검사들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실명 판결문이 나갔어요. 재밌는 건 실명 판결문에는 항상 보면은 옆에 바코드 같은 건데 QR 코드 같은 게 지금 따라가요. 보면은 누가 냈는지 누가 프린트를 했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거를 프린트를 하잖아요. 그 파일에 최초 작성자가 떠요. 그거를 확보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손준성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김호수 검찰총장이 검찰 감사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감찰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소명이 안 된다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 네. 있죠. 특히 이제 뭐냐면 이 지금 증거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모든 파일에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헤더 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헤더 부분에는 누가 만들었고 어디서 만들었고 어떤 컴퓨터에서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요. 그렇지. 이 헤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제 파일을 보통 우리가 그걸 뭐 텔레그램으로 보냈든 카카오톡으로 보냈든 그 헤더 부분이 같이 가게 되는데 그렇지. 그 헤더 부분이 남아 있게 되면은 방을 폭파시켜도 그 헤더 부분만 남아 있으면 누가 보냈는지가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파일이 남아 있는. 그러니까 그 파일이 돌고 돌아서 그 파일만 딱 가져가면은 어쨌든 누구를 통해서 왔든 오면은 최초 작성자가 나오는 거죠. 최초 작성자가 누구라고 딱 찍혀 나온 거죠. 그러면 게임 끝이죠. 셋. 근데 그 파일을 구하려고 그 쌩 난리를 쳤는데 결국 못 구했던 거고 누구는 구한 거죠. 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드러났습니다. 증거는 네. 나올 만큼 다 나왔어요. 이제 당사자들의 시인만 남았는데 뭐 당연히 손준성 이 사람은 지금 부인하고 있고 윤석열도 부인하고 있고 김웅은 열심히 부인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빠져나간 거죠. 꼬리를 자른 거죠. 쉽게 말해서 나는 기억이 잘 안 나. 야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난 기억이 잘 안 나. 그때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받은 대로 다 당해 넘겼어. 기억이 잘 안 나. 아니 검찰한테 그걸 받는 것 자체도 문제 아닙니까? 그건? 그렇죠.
근데 자기는 그냥 제보였을 뿐 나는 누구한테 받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라고 해서 자기는 검찰이라고 네. 얘기하진 않고 나는 누구한테 받았겠지. 근데 공익 제보니까 뭐 받았겠지. 근데 난 누군지는 몰라. 그리고 방도 다 폭파해서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빠져나간 거죠. 싹 빠져나간 거예요. 저는 아직 부인이 여지가 아니에요.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아니 김웅이 말하기에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큰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걸쳐뒀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빠져나갔다기보다는 걸쳐뒀다.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제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기억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뒤져보니까 나왔다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현재로서는 빠져나가기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뒀지만 빠져나갔다고 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뭐 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지금으로서는 뭐 보겠죠. 자기가 어느 게 이익인지 어떻게 나는지 다음 행보를 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확실한 거는 김웅이 윤석열하고 뭐 그렇게 가깝지는 않구나. 아, 그래요. 정치적으로 이승민 캠프 있으니까 이제 내부 총질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딜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갑자기 카메라로 쓱 지나가시는 뒤로 오셔야죠. 변호사님 방송 지금 하루 이틀 하십니까? 서재인 변호사님 아이고,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방송 어서 하루 오세요. 이틀 하십니까? 예, 예,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일단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윤석열은 휘청거리게 됐어요. 네. 아니 이거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난 모른다 모르쇠로 일관하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수사를 시작해서 윤석열에 대한 그런 압박, 윤석열부터 압박에 들어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손준성 불러가지고 네. 야 그럼 네가 혼자서 한 거야? 네가 다 뒤집어서 얘기했네? 이러면서 이제 압박을 들어가야 된단 네, 말이죠. 네, 네. 근데 손준성의 지금 뉴스버스가 보도한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은 손준성은 무슨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손준성 검사는 지금 만약 유튜브 보도한 게 전부 사실이라면 그렇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겠고요. 그 판결문에 대해서 그 내밀한 정보니까. 그렇지. 또 한 가지가 또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공직선거법 위반도 검토해 볼 수 있겠어요. 네. 혹시 그게 수사상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직무상 기밀 누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용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은 상당히 커 보이고요. 직권남용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서 손준성 검사가 빠져나갈 길은 오로지 딱 한 가지죠. 성렬이 형이 시켰어요. 나는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이옵니다. 그렇죠? 예. 네. 저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원래 이제 직권남용죄라는 거는 그 조직의 특성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 같은 그런 재량권이 많은 조직에 있어서는 직권남용죄 성립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재량 곱하기 재량은 직권남용 무죄다. 특히 검찰에서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리 재량권이 있다고 해도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고발장을 검찰이 대신 써준 거잖아요. 네. 왜 고발장을 대신 써줘요? 그거를 직접 인지수사를 아직 하려면 그러니까 인지수사를 하려면 너무 티가 나니까 그렇지. 고발장을 대신 써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그 정도의 재량이 있느냐 검찰한테 예를 들면은 지금 고발장을 대신 써줬는데 그 고발장을 실제로 쓴 사람이 누구냐 그거가 먼저 조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판결문을 출력해가지고 그 고발장을 첨부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송 네. 검사에게 그걸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근데 보니까 송 검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총장의 눈과 귀 같은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보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조사가 네. 돼야 되겠지만 과연 윤 전 총장이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거를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은 조사만 잘 된다면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인지수사를 해야 될 사건을 만약에 검찰이 하고 싶다면 인지수사를 해야 될 사건을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고발장을 대신 써줘서 야당 후보자에게 준 것이 과연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이거는 그 법이 허용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굉장히 위법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직권남용죄 성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게 원래 검찰총장의 눈과 귀예요. 원래 그 역할을 하라고 만든 곳인데 이래서 수사정보정책관 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 왜 검찰이 이게 수사정보정책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직접 수사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데 이게 결국에 이렇게 남용이 되는 거 아니냐. 정치적인 수사라든지 직권의 남용이라든지 검찰권의 남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수사 정보 기능을 없애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서 수사정보정책관이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번 것뿐이겠는가? 그렇지. 문제가 이거죠. 제가 밀키트식이라 그랬는데
사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당 안에 변호사들도 있고 그렇지. 많아요. 고소고발장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내가 써도 쓸 수 있어. 예. 그런데도 이렇게 고발장을 다 써주고 너는 이름만 쓰기만 해라는 식으로 줬다면 그 밖에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애들이 고발할 때도 하지 않았을까? 그럴 가능성이 적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단지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냉큼 수사에 착수한 사례가 꽤 여러 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건이 뭐냐 하면은 바로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고발장이 들어간 게 있는데 그 판사에 대해서 수사가 착수되는 게 있어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그 전에 그 윤석열 징계위원회 소집했을 때 그 징계 근거가 네. 판사 뒷조사. 그렇죠. 중요 사건. 네네. 우리 윤 총장 관심 사안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에 대한 뒷조사. 네.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무슨 목적이겠어?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발장인데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던 사안이 제법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안들을 보면은 이거 그렇다면 이게 애초에 이런 식으로 검찰이 만들었던 사건 아니었느냐, 고발장 다 만들어서 접수시켜 준 거 아니냐, 이름만 빌린 거 아니냐, 차명 고발장일 수도 있겠네. 차명 고발장. 그러니까요. 천명 고발장. 지금 다 나온다. 차명 고발장, 밀키드식 고발장. 그럴 수가 있어요. 범죄정보수사관은 실소유자가 아니라 실고발자가 되겠네. 자, 뭐 이런 식의 그 고발장이 많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오래 전부터 꽤 성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특히 윤석열 검찰에서도 이거 보면은 법세련이니 사주모니 이런 데서 정말 상습적으로 계속 고발을 했는데 네. 그중에 몇몇 사건들 보면은 보통 이제 사주모나 그 법세련이 고발하는 거 보면 뭐 고발장이 그렇게 세련되지를 못했어요. 보면은 문장도 보면 이게 고발장이야 뭐야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것도 저그 뭐 고발의 근거라고 하는 게 언론 보도 쪼가리 모아가지고 낸 것.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섞은 이거는 경우가 거기랑 있어요. 비교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해봤을 때는 아니, 근데 사주모나 법세련은 비교를 그 하면 안 중에 돼. 한두 건은 보면은 꽤 그럴싸한 게 들어있어요. 아, 형편없는 것들이 주로 대부분 형편없는데 형편없는데 몇 건은 한두 건 보면 얼얼이요? 이거 누가 쓴 거야? 왜냐면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주모나 법세련이 고발하는 거는 주로 경찰에서 수사를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요 수신처가 다르거든요. 대검이에요. 이 사건을 그렇게 거기다가 연결을 시키면은 저는 이 사건의 특수성이 조금 아니 저 훼손될 그 것 같아요. 판사님 거는 네. 검찰에서 바로 수사했어요. 중앙지검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대검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검이라는 게 특수성이 이 사건이 좀 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도 특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앙지검보다 대검이 지금 윤석열 총장 당시의 시절이기 때문에 좀 더 이 사건을 차별화뒀으면 좋겠다. 그런 애들 거는 좀 물타기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안 돼. 저는 반대입니다. 자, 하여간 이번 검찰의 고발 사주. 만약에 이제 손 검사가 만약에 이제 검찰에서 네. 끝까지 내가 다 했다. 나의 잘못이다. 나의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이제 혼자 다 뒤집었을 수. 검찰은 절대 자백 안 하잖아요. 예. 핸드폰 벌써 어딘가 또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폐기하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묵비권 행사하다가 저는- 그래서 기소돼가지고 재판 넘어가면은 그러면 또 재판 정거 가지고 대충 뭉치고 그렇게 해서 논란으로 끝내고 말 것이다. 아이 근데 그런 거 이거는 떠나서 지금 손 검사가 뭔가를 뭐 말을 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 물건에 대해서는 흔히 검찰들은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분도 곧 잃어버리시지 않으실까 하는 예상을 이미 제가 잃어버렸을 수 이미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예. 잃어버려서 전화를 못 받았다. 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아까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이 사안은 윤석열 검찰총장인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온갖 억측, 온갖 맡아도도 다 해명할 의무가 있는 네. 상황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 결국에는 손 검사가 끝까지 뭐 오리발 내밀고 한다 하더라도 이 이슈가 손 검사에 머물진 않을 거란 말이야. 당연하죠. 오늘도 우리 주표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이 검사 손 검사 검찰 새끼. 혼자서 이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이런 비슷한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토론회든 뭐든 이거는 야당 안에서 또 논란이 될 것이고 왜냐하면 홍준표가 지금 추격을 하고 있으니까 네. 또 여당에서는 지금 대대적으로 나섰단 말이에요. 만약에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시덥지 않게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뭐 특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국정조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당이 왜 못합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또 여당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윤석열이 부인했다고 같이 뭉쳐버리는 상황이 된다면은 이거는 진짜 지금 제일 답답한 쓰레기들이지, 게 이거는 진짜. 근데 김웅 의원이 지금 현재 말을 하는 게 막 꼬리 자르는 말이 아니고 제가 좀 더 워딩을 자세하게 보니까 본인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광욱 의원 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고발장을 초안을 작성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머지는 혹시 검찰 쪽에서 이런 문제가 되니까 그걸 검찰 안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서 보내줬을 수도 있고 저는 전달만 한 것 같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부인했다 꼬리 자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부인한 건 아니고 그리고 근데 약간 자기는 빠져나간 거죠. 저는 여지를 남겨뒀다. 그쪽으로 좀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자기가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주인공이 뜰 수 있잖아요. 이 사람도 얼마나 뜨고 싶어 하는데요. 엄청 뜨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지지하고 또 뒷받침하는 유승민 후보가 뜰 수 있다면은 그렇죠. 이 상황을 좀더 우파들 정확하게. 그냥 버리진 않을 것이다. 예. 그건 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를 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민 후보 캠프 쪽에서 지난번에도 방송을 같이 나오는 걸 들었는데 뭔가 얘기하고 싶어 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좀 뜨뜨미지근한 발언으로 계속 일관하니까 김웅이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부정식품을 먹겠냐. 차라리 물을 마시겠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를 물로 표현하는데 부정식품을 먹겠냐라고 막 더 어딩이 사실 유승민 후보보다는 세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회의주의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오히려 김웅 의원이 네. 윤석열 후보 쪽하고 네. 사실 많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 아니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둘 사이의 관계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 정확하게 하자면은 윤석열 후보 쪽은 특수통 중에서도 좀 강경파나 이런 쪽에 깡패들. 좀 그런 편에 속하고요. 김웅 의원은 문무일 총장 쪽이죠. 문무일, 예.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문무일 총장에 의해서 발탁이 돼서 그 자리까지 왔고 문무일 총장 중심 체제에 있던 사람이고 그 수준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은 윤석열 총장이 별로 이렇게 보호를 물론 이제 보호를 하지도 못했지만 보호를 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좀 더 버틸 수도 있는데 빨리 그만둔 편에 속하는 거죠. 그만두고 나갔는데 유승민 의원 쪽에서 러브콜을 받고 곧바로 이제 정치권에 뛰어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총장 쪽에 대해서 꽤 부정적이었어요. 특히 총장이 정치에 뛰어드는 그거는 곤란하다라고. 왜냐? 특히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오로지 검찰주의자 아니냐. 오로지 검찰주의자의 상징자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정치에 뛰어들게 되면은 검찰 전체가 정치에 뛰어드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는데. 아니 지는 정치에 뛰어들고는 검사로 하다가 그러니까. 지는 검사하다가 정치에 뛰어들고서는 윤석열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여하튼 간에 본인은 그런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 여하튼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약간 좀 부정적인 쪽에 가깝죠. 우리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편인 줄 알았는데 네, 윤석열과 한 편 아니에요. 김웅은 한 편이 아니다. 네. 사실 이번에 유승민 캠프 갔다고 그래서 사실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되게 SNS에 좀 부정적인 글을 올렸잖아요. 예. 이게 뭐지라고 하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저도 이게 뭐지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좀 취재를 해보면서 그렇다면은 말이 되는구나 라는 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 지금 현재로서는 단순히 유승민 캠프에 있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딴에는 나는 저 사람하고 결이 달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김웅은 이걸 카드로 계속 쥐고 있으면서 윤석열이 계속 거짓말하면 그때 윤석열을 좀 괴롭힐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야비할까? 나 이게 야비한 게 아니라 사실 캠프에서 지금 회의 중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회의 중. 윤캠? 아니요. 지금 유승민 캠프에서 이거를 발판으로 삼자. 근데 지금 깔까? 아니면 좀 더 무리근 다음에 깔까? 조금 더 있다가 하는 게 낫지 않나? 어차피 8명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내부 경선이 치열해질 때 우리가 이걸로 한번 튀어보자. 뭐 이렇게 회의 중에 쓰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윤캠도 해봅니다. 회의를 하겠죠. 윤캠프도 회의를 하겠죠. 예. 회의를 하겠죠. 윤캠프는 어떤 내용 갖고 회의할 것 같으세요? 지금 전화를 차단해놓은 전화 차단이라고 나옵니다. 너를 받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전화를 차단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걸 보면은 사실 저는 너무 오늘 웃긴 게 김병민 대변인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하는데 대변인이잖아요. 예. 근데 이것이 저희의 공식 입장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저희의 공식 입장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총장과 교감이 없다. 전 총장과 직접 이분에 대해서 자기
해명도 아직 안 하고 잠적했다. 저는 그렇게 딱 들리더라고요. 이것이 저희의 공식 입장입니다라고 하고 이러합니다. 사실 대변인이라는 게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대신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리한 입장을 전달만 하는 그것도 실제 사건이 아니라 전혀 기억에 없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굉장히 불다. 굉장히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 중에 김건희 씨가 있었잖아요. 네네. 김건희 씨에 대한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서 김웅 의원한테 넘기면서 그거를 윤석열 전 총장 모르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저는 그거는 좀 납득이 이게 안 돼서 피해자 중에 그 김건희라는 이거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건 불가능하죠. 이 진상 조사를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법사위 소집, 뭐 법무부 근데 감찰 이런 이거는 것들 많이 그래서 저는 나오는데 이걸 저 대검에서 진상 조사를 하고 감찰에 들어갔다는데 물론 이렇게 지금 저 대검 감찰부장은 한동수 검사장인데 이게 외부 인사죠.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동안에 칼을 고립됐어. 예, 칼을 갈았던 분이긴 하세요. 이 시기가 오기를 기다렸던 분이긴 하시는데 그래서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옆에서 좀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와 합동감찰 지난번에도 했듯이 법무부와의 합동감찰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가능하다면 글쎄 저기 뭐 이 부분은 사실 공수처가 날 사건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공수처의 지휘하에 특별수사부 팀이 따로 편성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인력이 현재 부족한 상태라면 공수처 차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사팀을 따로 편성을 해서 임시수사팀이라도 수사본부라도 따로 편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기밀한 대응, 좀 특별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다라는 점이 좀 아쉬워요. 아니 이거를 어떻게 진상 규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대검 감찰부에서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법무부 감찰관 임은정 검사 법무부가 나서서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공수처가 하는 게 나을지 특검이 하는 게 나을지 한번 좀 변호사님들하고 장 기자님이 한번 좀 추천해 주신다면. 사실은 아직 약간의 의지만 있으면 빨리 하는 데가 제일 낫다고 봅니다. 사실 채널A 진상조사서도 재판보다 더 자세했던 게 회사 내부의 진상조사서거든요. 아니 약간의 의지만 있다면 사실 검찰 내부에서 한다고 해도 야씨 이런 건 아니잖아라고 그 생각만 야 여기 너무했다 이게 뭐냐 쪽팔리게 청부 고발장이나 만들고 이건 이름이 버젓이 드러나는데 손준성 검사라고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그 약간의 문제의식만 있다면 어디가 해도 이거는 훨씬 낫다. 이게 어려운 것보다. 조사가 네, 네. 아니어가지고 이거 더 어렵지 그래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김웅 의원이 받아서 전달한 거를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송 검사가 나왔고 그러면 송 검사가 고발장을 쓰라고 시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본인이 직접 썼는지 아니면은 뭐 누굴 시켜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런 관계들을 조사하고 내부에서 그 판결문을 출력을 해가지고 뭐 개인정보도 안 지우고 그냥 넘겼다고 하는데 그런 거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은 그거 뭐 접속한 기록이라던가 이런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이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런 것들을 뭐 윤석열 전 총장은 몰랐다라고 당연히 하겠지만 한번 조사를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어려운 조사는 아니다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의지는 분명히지만 한동수 감찰부장이 의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의지에 맞춰서 거기에 충분한 인력이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을 빨리 보강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한동수 감찰부장은 법무부잖아요. 아니 대검. 대검? 네. 예. 죄송합니다. 그때 윤석열이 있을 때 얼마나 예. 고초를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 법원 출신이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잠깐 착오했네요. 법원 네,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인력이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이 직접 활동할 수 있는 손발처럼 정말 같이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인력이 어느 정도 충분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법무부에서 파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법무부와의 합동감찰을 얘기를 한 게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 건의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 사건의 수사 권위가 넘어가는 데는 결국에는 공수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도 조기에 빨리 여기에 붙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감찰 겸 수사가 대체로 보면 그래요. 감찰이 나중에 수사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찰 겸 수사 형태로 해가 진행이 된다면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애초에 그냥 만들 때 감찰 겸 수사가 한다면은 수사팀 자체를 그렇게 공수처 차장이라든지 공수처에서 지휘를 하면서 인력을 함께 합동수사본부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게 또 협의만 된다면 그게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민단체에서 고발해서 빛의 속도로 수사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물론 의지만 있다면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 고소장을 대신 써줘가지고 지금 최강욱 의원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정말 궁금한 게 그 법원 판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것인가. 이렇게 검찰의 표적 수사가 명징하게 드러난 사건이 또 있을까 싶어요. 아니, 고발장을 만약에- 대신 써준 사건. 그리고 그거를 검찰이 고발장을 대신 써준 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항상 그 검찰 개혁을 외쳤던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 고발장을 대신 써줬다는 거는 이건 정말 저는 검찰권을 남용한 거다. 이거는 정말 위법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거는 무죄가 선고돼야 된다. 이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그 그런 생각이 자체만으로 듭니다. 공소 예. 기각이 돼버려야 돼요. 공소 기각이 돼야 된다. 예. 이거는. 그러네. 이거는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고발장을 사건인데. 대신 써주는 게 어딨어요. 정말 그거-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지금 김웅 의원이 답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알잖아요. 그 김웅 의원이 최강욱 고발장은 내가 초안을 작성한 것 같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있습니다. 네네네. 아, 그랬군요. 그건 제가 못 봤네요. 네, 네. 그런 부분을 김웅 의원도 놓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공소 기각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건 그대로 맞고 또 나머지는 글쎄 생각을 하는 그런 걸쳐놓긴 스탠스. 걸쳐놨네. 그런- 예. 근데 최강욱 좀 거는 사건을 좀 봐야 그건 내가 초안을 작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걸쳐놓긴 했네. 이래저래 걸쳐놓 좀 그러네. 그게 바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강욱 그렇게 하면은 하여간 그 만약에 그 사건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다 검찰이 고발을 사주해서 벌인 그런 사건이란 점. 근데 비단 이것뿐일까? 아까 무슨 유령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검찰이 나서서 조국 전 장관 사건도 좀 수상해요. 정경심 교수 사건 고발이 들어와서 수사했다라고 당시 시작할- 박범 예, 맞아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얘기했는데 실상은 이미 내사가 시작됐어요. 그렇다면은 근데 고발장이 실제로 있기는 또 있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 뭐지라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런 구조를 생각해 보면은 앞뒤가 딱 떨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고발장들은 다 언론 보도 같은 걸 참고 자료로 낸 거지. 보통 그치. 검찰은 그런 언론 보도 낸 거 가지고 수사 절대 안 해줍니다.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럼요. 어느 정도는 상당히 소명을 해야 수사를 해주지. 언론 보도만 몇 개 붙였는데 그렇게 몇십 곳을 압수수색 해주는 데가 어디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 반스네 교회 있잖아요. 100명 넘게 방역법 위반해서 이제 교인들 모아놨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언론 보도를 근거로 냈더니 현장에 가서 체증했습니까? 체증이라는 표현은 이제 그냥 레토릭인데 가서 현장에서 증거를 뭐 포착한 게 있냐? 우리가 어떻게 그 현장에 들어가 성북구청 직원들도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니 그건 없고 언론 보도를 아유 그러면 증거가 없는 거네요 이러더라고. 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우리 저 평화나무 권지현 센터장이 그 입구에서 들어가는 사람을 하나하나 다 촬영해서 500명이 아, 와. 500명이 지나가는 거를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고발했어요. 그래서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그래. 예, 참나. 500명이. 이게 언론 보도 그 쪼가리 갖고는 절대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런데 그때도 보면은 언론 보도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 고발장이 되게 허접한 고발장인데 그거 가지고 고발이 들어와서 수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또 보면은 내사한 흔적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도 보면 내사를 했다라는 식으로 말을 또 했다가 안 했다가 말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뭘까? 고발장이 들어온 건 또 맞고 근데 내사한 흔적은 또 있고 이게 뭘까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게 이번 건을 딱 맞춰서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보면은 아 이것도 역시 자기들끼리 차명 고발장이었구나. 하여간 우리가 좀 슬픈 거는 사건이 이렇게까지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정부가 또 법무부가 검찰이 진상 규명을 할 수 있을까? 또 열심히 만든 공수처가 이 흑막을 다 드러낼 수 있을까? 이 의지를 의심한다는 점이 너무 서글픕니다. 죄송한데요. 근데 이 뉴스버스 기사 보니까 네. 고발장이 피고발인으로 최강욱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특정해가지고 고발을 의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건 초안을 작성했다라고. 아 그게 뭐예요? 여기 근데 최강욱 고발하라고 지금 고발장 보내준 거 맞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뭐냐면 정했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지금 하는 최근 거예요. 저기 김웅 의원의 의원이 이거를 김웅 의원이 작성했다고. 그러니까 초안을 어쨌든. 근데 그게 내용하고 보면은 기사 내용하고 김웅 의원의 해명하고 뭐가 약간 꼬여요. 좀 꼬여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다 틀려. 봐야 돼요. 네, 지금 그 사람들 말을 믿으면 안 되고 네. 그건 그 사람들의 그 그냥 그렇죠. 시인과 부인이 네. 사실 수사의 단초가 될 수는 있어도 네. 일단 처음부터 다 살펴봐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의지를 갖고 막 손검사 부르고 손검사 주변 인사 부르고 또 특히 그 윤석열 주변 사람들 막 부르고 그 검사들 그래서 결국 수사가 지금 윤석열을 향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여론 시장에 던져진다. 네. 윤석열이 쪼는 듯한 그런 액션이 느껴진다. 그러면 그 순간 이제 윤석열 지지율은 곤두박질 칩니다. 김현